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 오늘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6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시황 이야기를 짧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뭐 사실 지금 오늘의 아주 이슈가 됐던 어떤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이슈가 잠깐 돼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늘 매수하기에 좀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오늘은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시젠이라는 종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왜냐면 종목 이름만 좀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한 종목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매수하라라는 시그널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냥 덥석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설명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것도 좀 깔끔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없는 종목을 설명하자니 회원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앞으로 매수할 대상, 차라리 앞으로 매수할 대상, 어느 가격대 안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일정 가격대를 넘어섰을 때는 반드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깊게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황에서의 큰 일이 없다면 종목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자세하게 이야기 드린다라는 것은 강하게 매수하라라는 어떤 그 시그널로 받지 마시고 종목을 조금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원분께서도 제가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좀 갈증이 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일단 오늘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았던 뭐 몇 개의 종목들, 매수하기에 괜찮았던 종목들, 그리고 시젠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을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아마 내일이 잘하면 이거 주간 차트 상에서도 저는 보통 주간 차트 상에서도 분산의 요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주간 차트 상에서는 보통 한 번 정도의 그러니까 일간 차트 상의 분산을 보는 것처럼 주간 차트 상에서의 분산 역시도 한 번의 분산이 상당히 큰 파괴력을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였나요? 그 장대 음봉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이 장대 음봉이 결국엔 주간 차트상의 분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일단 보면 코스피에서는 벌써 한 번의 분산이 한 번 나왔거든요. 주간 차트상에서는. 근데 이번 주가 오늘이 목요일이었으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만 크게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코스피도 역시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에서는 아주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은 역시 주간 차트 상으로도 강하고 월간 차트 상에서도 사실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역시도
아직은 좀 매물대 아직 돌파하진 못한 모습입니다. 아직 돌파하진 못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황은 딱히 이렇게 딱히 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분산이 나올 뻔했던 날이었거든요. 지금 앞에 벌써 분산이 코스피에서는 네 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분산이 나오면 정말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오늘 넘어간 것 같고 내일만 잘 넘어간다면 그래도 이번 주는 일단은 안심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렸고, 일단은 시세를 보는 데 있어서 주간 차트로 한 200개 정도의 캔들을 놓고 한번 200개 정도의 캔들이면 한 3, 4년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잖아요. 어, 요 정도는 적어도 편해야지 좀 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매물이라면 1년, 2년 정도 한 요때까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의 어떤 차트, 특히 주간 차트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월간 차트도 당연히 볼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 때,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일간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일간 차트를 보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간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 주간 차트를 보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월간 차트를 보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야지, 일간 차트를 모르겠다, 좀 뭔가 시세가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분봉 차트로 떨어지면 이것은 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하는 그 아주 디테일한 타이밍에는 분봉이라든지 분봉도 뭐 30분봉, 5분봉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를 보는 것이 좋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대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것은 주간 차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주간 차트를 좀 위주로 보면 제가 오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이상하게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보통 한 12시간 정도 넘게, 많으면 한 15시간 이상 정도, 보통 그 정도 이상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어수선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도 현명한 저희 회원분께서는 잘 캐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J 홈쇼핑 이야기가 좀 나왔죠. 합병 관련해서. 그죠? 존속회사로 CJ 홈쇼핑이고 소멸회사로 이제 CJ ENM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를 이슈는 예전부터 살짝 흘러서 살짝 듣긴 했습니다. 살짝 듣긴 했지만 이게 어차피 이런 인수합병 관련한 것의 정석은 발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을 정석으로 하거든요. 발표 전에 하는 것은 정말 투기인 거고요. 발표 이후에 걔네들의 어떤 시너지가 정말 나는지, 그게 진짜로 돈을 버는지 회계상으로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요때 한번 카페에다 한번 글은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때, 요 당시 때, 요때, 요 당시 때, 요때였죠. 요 당시 때. 요때 매수하기, 차트로는 매수하기가 참 좋다. 하지만 CJ 홈쇼핑이 시장의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차트 관심주로 알고 있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있을 때 알려지기 전에 수급으로서 차트가 변해서 차트가 먼저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아무리 차트에서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게 확실한 어떤 공식 공시를 보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CJ 헬로라든지 이런 쪽 역시도 아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에 너무 이렇게 미리 나만 아는 고급 정보야라는 생각으로 선취매 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 추적은 하고 있어야겠죠. 아, 이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수급이 생겼구나 정도로. 그래서 일단 오늘 관심 있게 좀 봤었던 기업은 몇 개만 한번 추려볼게요. 몇 개 한번 추려보면 삼성 SDS,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분들에게 저의 최근에 좀 가장 큰 고민은 블록체인의 대장주가 누구인가, 비트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의 대장주가 누구인가라는 건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계속 좀 하고는 있는데요. 워낙 이쪽에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분들에게도 조금 여쭤보긴 하지만 아직은 좀 가능성 기대감의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아직은 진짜 미래의 기술인지 아니면 곧 다가올 어떤 현실인지는 몰라도 아직 딱히 손에 집히는 건 없었고, 최근에 삼성 SDS만은 좀 올라가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삼성 SDS를 얘 회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좀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사업 보고서는 언제나 항상 그냥 좋은 말만 써 있고. 근데 요 당시에 제가 한번 삼성 SDS를 말씀드렸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요 당시 때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먼저 나타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로도 관심이 있는 것은 조금 추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로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종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이야기도 한번 먼저 드리면, 일단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은 50대 50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너네들은 실적을 보고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은 매수하지 않느냐? 혹시 그러면 실적 없이 차트로만 움직이는 것들은 잘못된 주식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도 저는 똑같은 종목이고 훌륭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적을 보는 이유는 물렸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보통 ROE가 한 20% 이상 넘는 회사에서 진입을 했다가 물리면 3년 정도가 기다리면 자산 가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배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실적을 보는 것인 것이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적을 보는 이유는 만에 하나 물량에서 물렸을 때, 물량을 많이 실었는데 물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당연히 손절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사인과 혹은 원칙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보면은 고객들에게 사실 아스트라는 종목과 스튜디오 드래곤이란 종목을 추천하자마자 잠깐 매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쪽에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요. 근데 회원들을 보니까 매도를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는 종목을 보면, 제가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일간 차트로 보면 아스트라는 종목을 저 역시도 너무 반성하는 거지만 이때 매수하고 이때 바로 매도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실하지 않은 이런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새로 하자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새로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아스트라는 종목이 잠깐 며칠 빠지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급등했기 때문에 마치 자랑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급등 안 했으면 이 종목은 아주 나쁜 종목이었거든요. 다행히 급등을 해서 다행이지, 회원 같은 경우에 보통 왜 이걸 매도 안 했냐라고 좀 여쭤보면 너희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 매수 이후에 눌림목 주고 가는 경우들을 과거부터 많이 봤다. 그래서 자기는 버텼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전에 삼양식품도 그랬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언제였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때였네요. 여기 적혀져 있네요. 삼양식품을 요때 매수 사인했다가 바로 매도 마이너스 7% 나와서 매도했는데 보유하셨던 분은 엄청난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걸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여기에 1, 2차 매수를 바로 했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 요때 매도를 한 다음에 요때부터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요때 말씀드렸죠. 아주 다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찼기 때문에 매수 못했지만 이 종목 역시도 매도를 안 한 이유가 비슷한 이유더라고요. 너희들이 2차 매수까지 했는데 이거 실적도 좋은 것 같고 자기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다행히 수익권에서 아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일 거라고 좀 보긴 하는데 이거는 올랐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고요. 오르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은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빠지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요 언저리가 이제 바닥권인가 보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이 이상은 넘어와야지 다시 매수권에 들어가는 건데요. 버틴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부드린 건 요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게 바닥이라고 단정해서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종목들이 최근에 저희가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너희들 왜 이렇게 종목 이야기를 안 하냐, 시황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최근에 종목들을 그 유튜브에다 많이 올리니까 고객분들이 그걸로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올렸던 종목들이 다 플러스가 나니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매매하는 걸 조금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1억 미만의 분들은 단기 대응할 수 있는데요. 한 10억 이상 주식을 하면 절대 단기 대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살 수도 없고 호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다 보니 단기 대응을 못하는 점을 양해드리고 그리고 자금이 3천에서 5천 혹은 1억 미만이다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들이 매매하는 습관처럼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고액 자산이 됐을 때 그걸 더 불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소액일 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괜찮게 봤던 종목들을 좀 보면 삼성 SDS도 괜찮고 바디텍메드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CMS도 역시 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기 노란색 박스권이 좋은 매매 타이밍이었고 호텔신라도 계속 좀 가고 있죠. 그렇죠? 호텔신라도 지금 변동성이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경동나비엔 역시도 지금 자리가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모아지면 한번 상방이든 뭐든 한번 뻗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녹십자셀 역시도 같은 좀 뻗어 나가기 일부 직전인 것 같고 JW 중해제약 역시도 아주 좋은 모습들을 다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 오늘 TCK라는 종목 저는 이 종목을 아주 의미 있게 좀 봤는데 TCK라는 종목의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좀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과 또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반도체 소재주 쪽에서의 대장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을
의미 있는 박스권도 좀 돌파를 했고, 그래서 요런 정도의 종목을 오늘 좀 괜찮게 좀 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젠. 제가 시젠이라는 종목은 조금 째려본 지가 저는 이걸 째려본다라고 좀 표현하는데, 째려보고 있었던 지가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시젠. 째려봤던 이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메모해뒀던 것들을 조금 오늘 뒤적거리면서 봤는데, 확실히 쉽지 않은 종목이 중에 하나는 맞구나. 왜냐면 일단 회사 내용 자체는, 시젠이라는 회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는 좀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이번 연도에는 뚫을 수 있을까? 그 4만 원이라는 큰 벽이 있는데요. 그걸 뚫을 수 있을까? 여기가 4만 원대인데요. 저는 요것을 돌파하면 이거는 이제 7만 원까지 가야 된다,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시젠을 어떻게 보는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보통 종목을 볼 때, 어떻게, 한 종목을 어떻게 좀 보느냐에 따라서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좀 과거부터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예전에 96년도에 워렌 버핏의 책을 처음 봤을 때 워렌 버핏이 사업 보고서를 읽는 그 방식에서 저는 반했던 이야기인데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처음 상장 이후에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차 회사라고 하면 이때부터의 사업 보고서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본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보고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얼마의 자본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어, 자본이 얼마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부채는 어느 정도이고, 자산이죠, 자산. 어, 자본은 어느 정도로 시작됐고, 이 안에 그래서 얼마짜리 건물을 지었고, 어느 정도의 직원을 뽑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제품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고, 이것으로 어떤 매출처가 생기고 하면서, 마치 건물을 어, 그냥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부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회사가 커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대요. 사업 보고서 처음부터 쭉 보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회사의 과거부터의 흐름을, 주식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좀 소홀하겠지만, 그래도 과거부터의 어떤 흐름을 좀 아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회사의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것이, 그죠? 홈페이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회사 CEO가 누구인지, 진짜로 이 CEO가 기업만 경영하는 사람인지, 전문 CEO인지,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진짜 회사를 차린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항상 이런 말씀을 저도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하긴 하는데, 중국집을 만약에 차린다라고 하면 이 CEO는 저는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집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리사가 그만뒀을 때 이 공백이 너무 큰 거거든요. 중국집에서의 요리라는 것이. 이것처럼 CEO 역시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냐, 그 업계에서. 혹은 진짜로 그 회사만 기업 전문적으로 맞는 사람이냐, 이것도 저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약을 만들고 어떤 시약을 만들고 어떤 상황인지를 두서는 없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제가 예전 노트 뒤적거리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젠이라는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죠. 한 가지 검사로 여러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진단할 때는 그죠? 체외 진단이란 게 있죠. 체외 진단. 뭐 어떤 타액이나 뭐 어떤 혈액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병을 진단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그 안에 보면 분자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 진단. 이것은 뭐냐면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토대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액이나 어떤 체액에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어떤 유전자를 확인해서 질병을 검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 이전에 앞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필수. 그러니까 치료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진단이 먼저라는 거죠. 정확한 진단.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유전 정보들, 그죠? 그 유전 서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특성 서열을 이제 증폭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드는 거예요. 시약. 그래서 그 시약을 환자의 유전 물질이랑 반응을 시켜서 아주 적은 양의 어떤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기 쉽도록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약을 만드는 이 시약 진단을 하는 곳인데요. 시약 진단. 이것을 하나씩 이름을 좀 풀어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어떤 메르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메르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래에 그 타액에 메르스 유전자가 발견되면 메르스가 감염됐다라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궁경부암, 그렇죠. 휴먼. 그 자궁경부암에도 1번 타입부터 2번 타입, 뭐 3번 타입, 그러니까 100종류가 넘는 어떤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HPV는 16번, 18번은 90% 이상의 감염이 돼야지만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나머지 타입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어떤 연구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 시약으로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몇 번 타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분자 진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필기한 걸 좀 보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증상의 원인을 이제 밝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케미스트리 이 화학 기술 그러니까 즉 분자 진단 시약 기술 지금 얘네 그 시제니 하고 있는 분자 진단 시약 기술은 이제 과거에는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개 채널에서 한 개만 가능하다. 근데 한 개 채널에서 두세 개를 동시에 정량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학계에서는 한 개 채널에서 한 개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시젠이 그걸 이제 깨버리고 세계 최초로 다중 분자 진단, 다중으로 분자 진단 어떤 기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 이것은 어떤 확실한 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겠죠. 앞으로
수십만의 어떤 종류의 진단 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것을 만드는데 성공까지 했어요. 최근에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긴 했지만 과거에는 이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진단 시약은 그러니까 과거에 핸드폰이 한 사람 개인당 핸드폰이 하나가 필요한가? 집에 전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예전에는 전화가 집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밖에 공중전화가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내 손 안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나 쉽게 진단이 가능해지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 아주 저렴한 어떤 시약이 있어요. 시약이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를 딱 검사하면 한 100가지 정도의 병명의 원인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죠. 근데 얘네의 장점은 증상이 나오지 않은 그 잠복기 때도 그 병원 그 증상을 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이 사실 넘어야 될 산은 사실 많아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얘네 회사의 어떤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쪽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꽉 잡고 있어요. 시장을 한 7, 80% 정도 잡고 있는데 뭐 로슈라는 거대 공룡 기업도 있고 그죠? 홀로직이라는 곳도 있고 큐아젠이라는 곳도 있고 그죠? 벡튼 디킨스라고 하죠. 벡튼 디킨슨 이름도 어렵네요. 이쪽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었고 근데 얘네들보다 시젠이 더 한 10년 이상의 기술을 만들었는데 얘네들 때문에 막혀 있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은다면 이건 정말 분자 진단 시약의 어떤 기술 표준이 되겠구나. 근데 이것이 한국의 토종 기업이구나라는 것에 엄청난 매력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얘네가 상장한 이후로 한동안은 좋았지만 계속 횡보를 걷던 이유가 이 거대 공룡들의 그 구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구조가 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로슈를 뺀 나머지들 얘네 세 개의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시젠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얘네한테 ODM을 주면서 만들어줘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 시젠의 어떤 이런 다중 분자 진단 시약이라는 어떤 이쪽에 대한 것이 없으면 얘네 회사도 자체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얘네 시젠만큼의 기술력을 가지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훨씬 자기네들 거보다 훨씬 가격도 싸고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 이제 시젠 쪽에 이제 ODM을 맡겼고 로슈를 뺀 나머지가 이제는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로슈는 이제 이쪽 시젠의 그 기술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따라올 수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 시장 마켓을 이제 이제 뺏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들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아마 엄청난 것이 나온다라고 보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항상 했던 말이 시젠 같은 회사에는 적립식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적립식이란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주식에 한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대신에 적립식이면 한 5년을 부어라. 대신에 5천만 원 나누기 5년이면 60개월이죠. 약 대충 한 8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월 80만 원씩 그냥 매달 사라. 시젠을. 이렇게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정도면. 근데 이거는 아직도 그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으로 시젠 정도를 향후 2, 3년 정도를 길게 보고 간다면 저는 이거는 두세 배는 거뜬히 낼 거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일단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얘네들이 2010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2010년도 쌀쌀해질 때 상장을 했는데 이때가 뭐라고 할까요? 그 바이오 열풍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 시기에 맞게 상장을 잘 했는데요. 얘네들이 이 상장을 할 때 어떤 코스닥 상장의 어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게 아닙니다. 얘네는 매출로 상장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로도 좀 놀래긴 했는데 얘네가 매출을 상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가 창업하고 나서 흑자를 내기까지 한 8년 이상이 걸렸는데요. 일단 얘네 회사는 시제는 송파에 있습니다. 송파에 본사가 있고 각 세계 이제 뭐 지점이 있는데요. 8년 정도 만에 흑자를 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딱 획이 그어지는데 미국에 어떤 검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대한 검사 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못하는 걸 다 일로 보내서 검사하는 곳인데 얘네와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계약을 하는 바람에 매출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매출이 많아지면서 기술 특례가 아니라 정식으로 실적으로 상장하는 바이오 회사였거든요. 엄청난 회사였죠. 얘네들의 지금 현재는 보면 국내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 해외가 85%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 50% 정도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쪽으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55개국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체외 진단 사업은 연 7% 정도씩 성장을 하는데 이쪽 분자 진단 사업은 연 한 10%, 13%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시젠이 과거부터 쭉 횡보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모멘텀이 하나 받쳐준다면 과거에 못 받았던 주가의 가치가 저는 뚫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과거부터 이게 이 4만원권을 넘지 못하고 계속 위아래 횡보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4만원 그리고 뭐 3만원대 요 안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저는 이 종목만큼은 더 이상 빠질 때는 없겠다 감히 말씀드렸었고 적립식이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확신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상당히 오래 지켜본 입장으로서 사실 뭐 모든 종목을 오래 지켜보지 않은 종목은 없겠지만 이렇게 못 가는 것도 좀 황당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못 갔는데요.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 관련한 거,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오 열풍일 때 올라갔던 이 부분을 이번에 헬스케어 바이오의 이 모멘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요 정도 왔으면 한번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기대도 좀 하는데요. 일단은 대외적인 건 좋아요. 아주 상황은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의 좀 구조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고정비형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비형 기업이 아닌 고정비.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얘네들의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 그거보다 더 많은 게 R&D 비용이겠죠. R&D. R&D 비용이 인건비 한 2배 정도 나오는데요. 얘네는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R&D 비용이 많아도. 얘네는 이게 항상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회사의 60%는 전부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비용이라는 회사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가속도가 붙습니다. 매출이 늘면 고정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매출에 비례해서 계속 느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만 늘어준다면 얘네 회사의 순이익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진단시약의 특징은 공장이 큰 의미가 없어요. 공장.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처럼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큰 부지에다가 엄청난 돈을 몇 조 원을 넣어서 공장을 지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책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냥 책상 몇 개라고 했는데요.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은 공간 안에서 이 회사에서 말하기를 자기네 한 개의 그냥 사무실에서 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나올 수 있는 생산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네 진단시약의 구조 그 산업의 특징, 회사의 특징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출 느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출만 늘면 얘네는 다 모든 게 따라오는 회사예요. 이제 다만 실적은 보여드리겠지만 얘네들은 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ROE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ROE의 어떤 착시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조금 더 얘네의 일단 5대 진단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 쪽이 있고 결핵 쪽, 폐혈증, 자궁경부암, 성 감염 질환 이쪽이 5대 진단 제품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아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1시간 정도 진단이 늦으면 사망률이 8%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폐혈증을 검사하려면 병원에서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주 이거는 촉각 시간을 다투는 것이라 아주 빨리 진단이 나와야겠죠. 근데 분자 진단 시약, 그 시제네 제품을 이용하면 2, 3시간이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들의 어떤 잠복기도 파악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의미 있는 것이고, 얘네들이 일단은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KRX 300의 새로운 지수 2월 달에 나오는 신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급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좀 1차적으로 좀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술과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술과 자동화의 기술이 합쳐져서 남들이 몇십 년이 걸려도 못하는 것을 얼마 전에 보고서를 보니까 며칠인가요? 몇 달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약을. 그래서 얘네들의 이것이 아마 시너지가 엄청나게 클 것이고 아마 이것이 커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결국에는 뭐 먼 미래가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이런 시약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018년도 프로젝트 100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 54개, 암 21개, 약제내성 12개, 유전질환 검사 제품 8개 정도에서 한 95개 정도의 이 시약을 모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엄청나죠? 그리고 얘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얘네 상품들 중에는 여성 건강에 관련한 제품이
30%이고 호흡기 관련한 게 26%, 기타 그다음 12, 장비가 한 32%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얘네들의 이 장비가 각 글로벌 제품 혹은 작은 병원, 큰 병원 할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꽤 많이. 근데 이것이 좋은 이유가 얘네들의 매출이 느는 걸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매출은 첫 번째 이 장비가 하나씩 들어감으로써 여기서부터 저절로 죄송합니다. 저절로 시약 매출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장비 건수가 몇 개씩 느는지만 보면 돼요. 그것만 세고 있으면 될 정도인데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슈만 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로슈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곧. 그래서 저는 이게 바이오 혁명이 을 만들 수 있는 저는 미래 셀트리온 정도로 좀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강한 칭찬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과 주가를 보면 이 회사가 2010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면 알겠죠. 실적대로 그렇게 간 건지 한번 좀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과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했냐. 연간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연간으로 일단 먼저 보면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 500억 되었습니다. 500억, 600억, 700억, 800억, 이번 연도에 드디어 1000억 매출이 나오는 해가 되는데요. 이 이전에 2010년, 2011년도 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 당시 때 미국 검사센터랑 계약을 해서 매출이 과거 바닥부터 쫙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쫙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체가 된 거예요. 정체가 됐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단계인데 2018년도부터는 매출이 1000억이 넘어서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000억. 1000억이 넘어서면서부터 얘네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제 달라지는 회사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비형의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 관련한 것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고정비가 느는 회사도 있고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고정비가 느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매출 1000억을 찍으면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20%가 됩니다. 순이익률이 15% 정도 이상이 나오고 근데 과거 요것만 보면은 쭉 올라갔는데 왜 주가가 왜 이렇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ROE로 한번 봐볼게요. ROE. ROE와 EPS로 한번 볼게요. 여기 ROE, EPS로 보면 일단 ROE로 보면 좀 더 눈에 선하죠. ROE가 처음에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20부터 해서 20, 15, 10, 5, 5, 4. 그러니까 ROE가 2017년도에 바닥이었습니다. 4. 근데 2018년도, 19년도에는 ROE가 한 자리에서 저는 두 자리로 바뀌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12가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ROE가 이렇게 빠지다가 ROE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2017년도에 바닥이었고 이제 스타트는 지금부터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진단 시약 관련해서는 3개의 종목이 압축이 되는데요. 보통 지금의 시젠,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아이센스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다 좋은 회사라고 보는데 가장 대장은 시젠이에요. 시젠. 근데 왜 시젠은 매수 안 했나? 이것도 약간 공포, 약간 로이로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항상 당했던 종목이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도
사면 항상 손절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참 좋은 여행 역시도 이상하게 매수 타이밍을 항상 못 맞췄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꼭 제가 팔면 다 올랐던. 그래서 시젠 역시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시젠이 4만 원권을 넘어서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담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ROE가 바닥에서 한 자리로 바뀌는 해가 이번 연도라면 이 시즌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시점이 나와야 됐겠죠. 2017년도에. 그쵸? 그리고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 분명히 올라가겠지만 변동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변동을 일일이 신경 쓰면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신약 개발 관련한 어떤 주가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논리인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반드시 땅으로 다시 다 꺼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아니면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은 장기 종목이거든요. 쭉 가는.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사실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래 좀 버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또 괜찮았던 뭐 이렇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는 뭐 JW 생명과학이라든지, 그쵸? 하나를 이름 까먹었네요. 수액 관련한 회사 또 하나를 까먹었네요.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이 시젠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보다 앞전 단계인 어떤 진단에 관련한 필수 항목이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저는 10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좀 막혀져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ODM의 어떤 신호들이 오고 있고, 이것이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시장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요. 지금 모멘텀 역시도 코스닥의 분위기 좋고 제약바이오의 흐름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의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아주 오래 기다렸지만 한번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것을 뭐 ROE, 이 회사의 ROE도 한번 보면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10, 올해 10 정도의 ROE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도 만약에 ROE를 올리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러니까 얘네는 부채가 졌기 때문에 마음 먹었으면 얘네는 ROE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ROE가 줄은 것이고, EPS 성장률 한번 봐볼까요? EPS 성장률. 올해 과거에서 보면 EPS가 300원대, 300원대, 380원, 360원, 250원, 270원, 240원. EPS가 이렇게 빠지니, 그죠? EPS가 가장 여기서 이때 컸을 때는 언젠가요? 2000, 이때가 13년이죠? 그죠? 맞네요. 그죠? 2013년도에 ROE가 한번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ROE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 ROE가 EPS가 380원, 요 바닥일 때가 240원, 242원, 이번 연도의 ROE가 584원, 2019년도가 825원. 요거의 증감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빨리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때 EPS 증감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584원 나누기 242는 빼기 1 곱하기 200. 한 여기서부터 ROE가 140%가 됩니다. 근데 다른 리포트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더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예측치들이. 요때부터 요때를 한번 보면 825 나누기 584 40% 정도 EPS가 상승합니다. 이때 PER이 지금 이번 연도로 보면 이번 연도의 PER이 62배예요. 그죠? EPS 성장률이
140. 2018년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2018년도가. 요거 계산해 볼까요? 이번 연도의 패그 지수. 제가 일부러 패그 지수를 한 3일 연속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4. 피터 린치, 월가의 전설이었던 피터 린치 같았으면 이 종목은 매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 패그 지수도 한번 볼까요? 44인데 40%, 거의 1 정도네요. 1. 아마 그럼 내년 정도에 만약에 매출이 더 지금보다 강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2019년도부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겠죠. 요것을 한번 제가 차트로 한번 그대로 봐볼게요. 보면 2013년도에 한번 ROE가 피크를 찍었고, EPS가 피크를 찍었고, 이때는 그때 그 코스닥 열풍이 있었을 때라 다 같이 올랐을 때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때 EPS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도가 EPS 바닥을 찍을 때 주가 역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근데 앞으로 140%의 EPS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때 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7만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이 안 좋은 이 매물의 기억들, 그리고 가장 일단은 앞서 있는 이 4만원권의 4만원 근처의 이 매물이 사실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의 생각은 이 4만원권의 요 정확히를 한번 봐보면, 정확히라는 건 없겠죠. 정확히라는 건 없습니다. 매물대는 그 언저리 어바웃이니까요, 그죠? 이 언저리에서 를 돌파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매수 고려 대상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벌써 다 와가는 걸로 보입니다. 벌써 요 언저리까지 한번 고점을 만들긴 했거든요. 만들고 빠지긴 했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 조만간 타이밍이 나왔을 때 피벗 타이밍에서 일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일간 차트로 자세히 보면 매수 타이밍들은 좀 나왔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제가 찍어 보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때도 나왔고, 이때는 아니고, 이때는 떠 있고, 이때도 약간 애매하죠, 오늘. 근데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 뜨이면서 갭으로 뛰는 날, 사실 이때가 가장 좀 의미 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약간 조금 생숭합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주식이 갭으로 떴는데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세 종목이 있거든요. 하나 큰 종목이 있고, 그렇죠? 작은 종목이 있고, 두 개 이제 중소형주가 있고 큰 종목이 있는데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뭔가를 빼고 이 케어젠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신규로 그냥 비중을 더 넣어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만 더 이 종목이 수급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매매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많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 검은색 선 200일 이평선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간다면 주가는 이렇게 갔던 애들이 한번 눌림이 올 것이고, 여기를 통과할 때 사실 요 언저리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시나리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분기가 지나야겠죠. 분기 정도가, 그죠? 근데 지금 어떤 흐름으로 보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주 유심히 째려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호흡을 급하신 분들은 아예 매수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나는 자산이 한 10억 정도로 주식을 할 건데 한 2, 3억 정도를 묻고 싶은데 묻을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은 시젠에다가 분할로 매수하는 거 좋죠.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나눠서, 그죠? 2, 3년 정도 나누면 뭐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1,000만 원 정도씩 매수하면 되겠죠. 약 대충 계산한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높낮이 따지지 말고요.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됩니다. 뭐 1일 날로 정해놓든 급여날 21일 날로 정해놓든 해서 그때마다 그냥 뭐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꾸준히 오르든 말든 쭉 매수하는 거고 한 4만 원대가 넘어가면 추가 매수를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즌에 대해서 좀 이 회사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종목이라 말문이 막히네요. 일단은 얘네 회사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일단은 매출을 꼭 확인하자. 매출이 늘면 된다라는 거. 매출만 늘면 이 고정비형 기업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거기에 진단시약이라는 회사는 공장 같은 개념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더 순이익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력으로는 일단 이쪽 분자 진단에서는 1위, 세계 1위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공룡기업 로슈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넘어왔다, 시젠한테. 그래서 이 작은 시젠이 로슈를 와 1대1로 흔히 말하는 맞짱을 뜨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에 맞짱을 떠서 이긴다면 분자진단 시약의 표준이 될 것이고, 이것은 거창하게 어떤 바이오 좀 소름 끼치지만 바이오 혁명의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진단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하나씩 시약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얘네 이 하나의 박스에 이 시약이 한 4개, 4, 5개 들어있는 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저렴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시젠이란 종목을 월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를 보고 이것을 MACD만 딱 한번 봐볼게요. MACD 상에서 보면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현재는. 그쵸? 나쁘지 않다. 이 MACD에서 월간 차트에서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이 이 저점과 이 저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도 과거에는 없었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 상당히 강한데요. 이거 좀 눈여겨볼 의미가 있습니다. 시젠은 요 정도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장의 어떤 뭐 연역이라든지 이 사장의 어떤 스토리 이런 걸 얘기하면 무슨 완전히 선전하는 효과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제하고요. 요 정도로 기업 내용은 이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지그재그지만 상승 추세는 맞다. 하지만 주간 차트 상에서도 분산이라는 것을 조금 의미 있게 관찰해 보자. 하지만 일간 차트 상의 분산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코스닥에서 현재 4차례 정도, 코스피에서 4차례 정도의 어떤 뭔가요? 그게 나왔거든요. 코스피에서의 분산이, 그쵸, 하나 둘 셋 넷 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오늘 관심 있었던 기업이 TCK라든지 뭐 그죠? TCK라든지 녹시자셀, JW 중해제약 한번 적어볼게요. TCK, JW 중해제약, 녹십자셀, 경동나비엔, 삼성 SDS,
바디텍메드, 뭐 CMS 에듀, 뭐 호텔신라, 뭐 이 정도로 아주 좀 관심 있게 좋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시제는 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 근데 여태까지의 어떤 구조의 틀을 좀 깰 수도 있는 회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방송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